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컨스탁입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장 데뷔해보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일사 토마토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지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힘든 하루였는데 사실 오늘도 걱정이 좀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하락이 언제쯤 멈출 것인가, 오늘은 어떻게 대비해봐야 될 것인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이사님, 하락 어느 정도까지 열려 있을지 또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분석을 해주시죠. 네, 일단 하락이 멈췄는지 어디서 멈출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레벨이 어느 정도 저점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저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 특징을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11월 달부터 연기금들이 사고 있는데요. 연기금이 뭐 사고 있습니까? 전부 지수 관련주만 골라 사고 있거든요. 이거 이제 우리가 시간 되돌려 보면 뭔가 위기 나타났을 때 항상 나타나서 연기금이 저가 매수하고 한 20% 올라가면 그때부터 다시 매도하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구간에서 전체 연기금은 팔고 다시 나가는 그런 전략들이 반복적으로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연기금이 저가 매수도 제가 보기엔 분명히 의미 있는 저가 매수가 아닌가. 그래서 이들이 장기적으로 배당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역할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배당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금융당국의 압력에 따라서 저가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연기금 자체 판단에 있어서도 저가 매수할 만한 그런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 한 해 우리는 그냥 농사가 망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분기별로 별로 오른 분기가 없다. 상반기에 조금 괜찮았다가 3, 4분기 다 제자리로 되돌리면서 결국 준비된 그림 보시면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지만 그냥 그 그림만 봤을 때 상반기에 조금 오르는 척하다가 하반기에 그대로 무너져리는 모습이었고요. 현재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올해 이익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PE, PB 모두 둘 다 최저점으로 가는 그런 양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스템 리스크가 와서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도 비싸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라고는 대부분의 분들도 다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회복력을 믿는다면. 그다음에 최근에 또 수급의 특징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량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연기금이 사고 있는 대형주들은 그래도 나름 버티지만 중소형주들의 급락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건 만기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일단 개별 종목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별 종목의 무너짐, 참 통탄할 일이긴 하지만 보통 이런 참지 못한 매물이 마지막 매물들이 막 쏟아져 나와야 시장의 저점을 형성하고 움직인다라는 관점에서도 보면 꼭 밸류에이션 측면이 아니라 시장의 수급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봐서도 뭔가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뭔가 좀 꿈틀거리는 모습이죠. 이게 대내적으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뭔가 꿈틀거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미국 쪽에서 던지는 시그널도 우리가 너희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들을 계속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혈맹 관계가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미국이 최소한 자시하지는 않겠다. 내정에 어떻게 간섭하겠습니까만은 더 이상 이제 망가지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시그널들을 던지고 있다는 걸 고려해 보면 과연 지금 여당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또 여당이 실제로 투한 체제로 간다고 한들 법안 아무것도 통과시킬 수 없는 현재 구도에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으로도 지금 정점을 지나지는 않았지만 정점 부근을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전략은 명확하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전히 매수의 시기는 약간 뒤로 늦춰볼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은 최소한 도망갈 자리는 아니고 사야 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에 대한 판단은 뭐 각자의 판단이 다를 수 있겠으나 저는 일단 연기금들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개의 변곡점이 있겠죠. 이번 만기 그다음에 배당락 두 개의 변곡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두 개의 변곡점을 뭐 큰 무리 없이 지나간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연기금들이 주력해서 사고 있는 뭐 대형주를 중심으로 혹은 뭐 배당주를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여전히 있지 않나. 그래서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면 매수의 시기는 이번 주 후반 정도로 조금 늦춰보되 일단 연기금들이 사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단순 낙폭과대주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성과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긍정적인 내용과 약간의 좀 걱정되는 내용이 같이 좀 담겨 있습니다. 바닥이 임박한 것 같긴 하지만 아래쪽으로 일단 조금 더 열려 있고 그 다음을 준비해 보자면 연기금 수급을 분석해 보시면 조금 더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도 조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블랙 먼데이도 힘든데 가뜩이나 국내 증시 힘든데 미국 증시가 좀 든든하게 버텨줬으면 좋으련만 간밤 미증시 조정받았고 그 이유가 더 약간은 걱정을 낳습니다. 바로 미중 갈등, 중국에서 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내 반도체 어제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선방해주면서 유가증권 시장이 코스닥 대비로는 좀 선전해주는 모습. 이 삼성전자도 많이 안 밀렸거든요. 반도체 여기서 더 밀릴까 싶은데 더 밀릴까요? 그리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 김민우 전문가님이 알려주시죠. 네, 어제 국내 증시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제 블랙 먼데이라고 좀 지칭되었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 물량을 좀 쏟아냈습니다. 사실 뭐 클라이막스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어제 2,400선이 좀 붕괴되면서 다음 이제 지지라인 2,300선까지 열려 있는 상황인데 미증시의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전해드렸습니다. 전일은 이제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석을 좀 드렸고 단지 이제 고용지표가 지금은 호조로 나온 것이 국내 증시에 전혀 불리할 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본장을 개장하고 보니 이에 대한 해석도 있지만 역시나 이제 고점 부근으로 기술적으로 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들이 쏟아지는 모습들이었거든요. 어제 뭐 대량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부분이 매그네피션트 그중에서도 이제 AI 반도체였단 말이죠. 최근에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뭐 AI 소프트웨어와 GPU 가속기 측면 등등 조금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서두로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나 브로드컴은 조금 강세였고 최근에 엔비디아는 조정을 받다가 좀 올라온 국면이었는데 역시나 이제 미국의 AI 반도체를 꺾어 넘어뜨리면 증시는 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 트럼프 관련된 주들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방산주 기계주들 등등이 좀 올랐습니다만은 시가총액상에서 좀 밀리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결국은 이제 지금 나스닥 현물 차트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어제 음봉으로 이제 마감이 됐고 오늘 본장에서도 5일선 지지력 테스트를 거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 증시는 뭐 하락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조정이 나올 때 반도체를 꺾어 넘어뜨리는 모습. 그런데 정말 그 시기가 아이러니합니다. 엔비디아를 꺾어 넘어뜨려야 되는데 어제 이제 트럼프에게 좀 고개를 숙이는 전략으로 멕시코 대통령 뭐 등등 그리고 라가르드 총재 정말 사실은 이런 말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는 미국과 정말로 뭐 미국산 제품을 더 사야 된다든지. 근데 중국은 아직도 강대강 대치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미중 무역 전쟁은 뭐 진행형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내용을 좀 아침에 뉴스로 다들 보셨겠지만 엔비디아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멜라녹스 인수 과정에서 반독점 위반 가능성 제기입니다. 제기.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언론 플레이 좀 한 부분이죠.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를 걸고 넘어뜨린 부분인데 뭐 이 부분은 사실은 노이즈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아직도 지금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고 사실은 엔비디아에 대항마가 없는 상태이고 또 때마침 지금 AMD 같은 경우도 지금 모 증권사에서 목표가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시장 점유율이 앞으로 좀 흔들릴 것이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매그너피션트 종목들 중에 AI 반도체라든지 뭐 IT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은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내려와서 다행인 거, 우리가 또 변수가 있는데 다행인 것은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선회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금 당선인 신분이지만 공식적으로 뭐 지금 언급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임기는 보장하겠다. 이렇게 조금 말을 지금 했고 그러면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는 사실상 큰 테두리에서는 없다는 거죠. 수장이 교체되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원론적인 상황에서 지금 FOMC의 어떤 스타일이나 스탠스를 보게 되면 속도 조절론에 관해서만큼은 끝까지 2년 내내 패를 감추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아마 끝까지 노출을 시키지 않을 거고요. 경기가 또 매크로 변수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지표가 뭐 조금 잘 나온다든지 그러면 또 해석의 여지로 몰아가고 또 좀 못 나온다든지 그러면 다시 금리 인하 이야기를 하고 이런 스탠스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파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언급하는 부분이 지금 달러 인덱스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요. 106불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좀 있게 되면 위험자산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증시와의 그런 연동관계가 파기된 상태죠. 그러면 지금 달러 인덱스는 좀 내려갈 것이냐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또 미국 시장에서 지금 달러가 너무 강세다 이런 이야기도 좀 스멀스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가 결국은 좀 조정을 받을 때 미국 증시도 아이러니하게 내려오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상황으로의 연동 관계인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은 어제 이제 뭐 블랙 먼데이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를 반증하듯 오늘 또 시장 자체에서 사실상 반등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2360선이고 우리가 장전 효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제 나온 소식이 국내 시장이 단타가 최대치다. 사상 최대치. 결국은 극단적인 지금 전략을 쓴다는 거죠. 단타도 종류가 있습니다. 뭐 스캘핑도 있고 여러 가지 일매매, 뭐 주매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극단적인 짧은 매매를 선호한다. 이것은 결국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결이 안 되고 변동성 국면이다. 이렇게 지칭해도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어정쩡한 전략은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점 매수의 리바운드를 노리는 극단적인 전략 내지는 지금 아주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바닥선이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나는 내려갈 때마다 구간별로 매집을 해가겠다. 이 극단적인 두 전략만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클라이막스가 될 겁니다. 이 클라이막스가 사실상 오늘로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매크로 변수가 준비돼 있기 때문에 뭐 CPI, PPI 등등 또 양옵션 만기일까지 목요일까지는 변동성 국면을 열어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 단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내내 계속 제가 말씀을 올릴 텐데요. 바이 앤 홀드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앤 홀드. 그래서 아래쪽으로 역시나 좀 더 열려있기는 하지만은 좀 차츰차츰 여유롭게 좀 사 나가는 전략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시장 전체적으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다면 이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증권사 레포트들도 쭉 보시면은요,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이 상대적으로는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시각의 얘기들이 좀 많고, 배당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배당주들의 자리가 좀 애매하게 된 것이 밸류 프로그램하고 좀 엮이면서 오히려 이번 국면에 많이 빠진 종목군들도 있고, 거기다가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가지고 더 수급적으로 타깃이 된 경우가 많아서 정말 매력적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김 이사님 답을 좀 주실까요? 네, 일단 뭐 배당이 과거에 이 탄핵 정국에서 매력적이었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준비된 그림으로 보시면 매력적이지 않기도 하고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배당 지수를 보면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오늘 신한금융투자의 자료인데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차트는 뭐 지수랑 뭐 별다를 거 없이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죠. 배당 별로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회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차트는 뭐냐면 이 중에서 IT 하드웨어 반도체를 뺀 거죠. 그러니까 IT 하드웨어 지금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LG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을 빼니까 지수 대비 플러스 수익률이 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책주로 착각을 해서 이 밸류업주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그립을 잃으면 이 정책이 사라지지 않겠는가라고 착각하지만 뭐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뭐 누가 되든 뭐 민주당이 되든 뭐 다시 뭐 국민의힘이 되든 밸류업 정책이 사라질 가능성은 저는 단언코 제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밸류업 지수가 왜 버텼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때 탄핵 정국도 실제로 이 벚꽃 대선으로 가면서 연말부터 봄에 나타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배당금이 바뀌었는가, 소위 뭐 탄핵 정국 같은 그런 불안한 이슈로 인해서 배당금이 바뀌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배당을 늘려가고 있고 주주환원을 높여가고 있는 이 기조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단순하게 봐서 지금 뭐 소위 이제 밸류업 종목으로 꼽히는 종목군들이 뭐 더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어쨌든 배당이라고 하는 게 이익을 바탕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익과 배당의 산포도를 그렸을 때 가장 매력적인 건 지금 저 위에 나타나는 것처럼 화장품, 은행, 뭐 증권처럼 이익도 늘어나고 배당도 많이 주는 그런 업종들이 일단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차선으로는 배당 수익률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낮지만 어쨌든 그래도 배당을 계속 높이고 있는 뭐 통신, 자동차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나쁘지 않다는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시장에 이 하락 압력이 멈춰야 된다는 기본 전제는 깔려 있으나 기본적으로 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어저께 말씀드린 조선업처럼 조선업은 이익이 안 바뀔 것 같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업종인 거고요. 배당도 지금 현재 뭐 정권이 바뀌든 뭐가 바뀌든 상관없이 주주환원과 배당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기업도 지금 늘리고 있는 배당을 줄이는 순간 주가는 더 폭락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회사가 갑자기 이익이 뭐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시스템 리스크가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은 어저께 조선업종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배당 관련해서 특별히 바뀐 게 없고 배당액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정책주로 포장되면서 급락했던 종목군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매수의 타이밍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주후반으로 밀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노려봐야 되는 종목은 똑같이 조정을 받는다면 어제 말씀드렸던 이익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주. 그다음에 이렇게 나름 실적도 올라가면서 배당을 늘리고 있는 업종의 종목군들에 한해서는 저는 뭐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 현금 있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의 1순위로 놓고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것도 변곡점이 있습니다. 배당락. 배당락 때 배당락하고 현금 배당락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정도만 유의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들 종목에 대한 주가 회복력은 아마 이 정치적 변수가 빠르게 사라진다면 가장 빠르게 또 주가 회복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당락이 중요하다. 이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규정이 바뀌면서 원래 연말에 일괄적으로 배당락이 적용이 됐는데 작년인가요? 재작년부터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기점으로 해서 안팎으로 배당락이 정해지니까 이 각 종목군들에 대한 배당락 일정은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고요. 여전히 상대적으로 이 배당 플러스로 실적까지 개선되는 종목은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다. 틈새 시장을 잘 찾아서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시네요. 배당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다음 포인트는요. 네, 불 종목으로 HD 현대건설기계를 가져오셨는데 사실 HD 현대건설기계 하면은 철강 관련주 아닌가? 뭐 이쪽은 요즘에 휘청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이 종목을 볼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결은 저도 뭐 이사님하고 비슷한 결로 좀 뽑아왔고요. 지금 일단 우리 개인 투자자들 좀 심정을 헤아려 보자면 일단 현금 가지신 분들은 배당으로 좀 선회할 수 있는 우회 통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제 배당락이 끝나고 나서 내년에 주가를 좀 보유했을 때 상승률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좀 화두가 되죠. 혹시나 순환 자금이 막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현금 여력이 있더라도 배당락에서 물론 현대건설 기계도 작년에 지금 700원 배당을 했습니다. 2022년에는 뭐 그때 수익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1,750원 정도 배당을 했다는 부분을 알려드리고요. 그랬을 경우 지금 결국은 조금 안전판 역할을 하면서 주가 등락 과정은 적고 모멘텀과 배당락 그리고 실적이 향후에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섹터와 종목이 어디일 것이냐. 역시나 현대건설 기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좀 해봤고요. 종속기업들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굴삭기, 뭐 휠로더, 지게차 등을 제작하는데 일단 모멘텀은 종전되기 전까지 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종전이 되고 나면 모멘텀이 소실될 것이냐 그때부터는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우상향되는 초입부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어찌됐건 중국, 인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도 분명히 재건 수혜를 받으면서 실적이 우상향되지 않겠느냐. 지금 어찌됐건 전쟁으로 폐허가 된 부분에 관해서는 굴삭기라든지 지게차들이 투입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결국은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모멘텀과 추세적인 실적 회복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제가 오늘 그 종목을 좀 갖고 가야 되겠다 생각한 부분 중에서는 결국은 트럼프 당선이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그래도 신빙성이 있고 파워가 있는 쪽이 어디냐? 트럼프의 말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도 좀 언급을 했죠. 우크라이나 종식에 대해서 서두르고 있다라든지. 그래서 뭐 미국에서 모 앵커가 이제 뭐 푸틴하고 지금 통화를 했느냐 이런 뭐 인터뷰 내용도 나오긴 했거든요. 뭐 트럼프 당선인은 답변은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종식에 대해서 서두르고는 있다. 그렇다면 종식은 지금 시간 문제이고요. 기정사실화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뭐 중소형 스몰캡 종목들도 수혜를 좀 볼 것이고 모멘텀 방등도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기대감 플러스 실적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실적 회복이 눈으로 이제 확인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현대건설기계도 뭐 한 3, 4분기 정도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실적이 바닥짓고 턴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뭐 차트 모습 좀 보시게 되면 사실상 지금 뭐 우리 정치적 불확실성 측면에서 봤을 때 현대건설기계는 거의 증락 과정이 없었습니다. 65,000원 넘어가고 시세 분출도 잘 나왔고 사실상 퍼포먼스도 크지 않았지만 하락도 적었다.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다시 한번 매집이나 내지는 또 기술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인가를 타진해 봐야 되겠죠. 지금 가능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56,700원인데 뭐 지금은 모멘텀이나 어떤 실적 추정치에 대해서는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주가가 지금 과매도 영역에 진입하고 있느냐. 과매도 영역이라는 거죠. 이평선 기준은 보시 마십시오. 이평선은 별로 좋지 않고요. 하락 가능성이 좀 있겠죠. 지금 시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대신 최근에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의 감소 부분이 있었지만 이 부분을 해석하게 되면 결국은 시장 관망세 강화라는 것이죠. 단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종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결국은 지금에서 피보나치 되돌림 영역이 강하게 나오는 지역이 아닌가. 55,000원대가 역시나 진입 타점은 될 것 같고요. 무너진다면 이제 다음 라인이 5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상 지금부터 5만 원까지 이제 매집 전략을 해가거나 분할 매수를 한다면 평균 단가는 여러분들 뭐 54,000원, 55,000원 정도 되겠죠. 충분히 이 정도라면 좀 버텨갈 수도 있고 기대 손실률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구간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매매 쪽은 5만 3,000원 정도가 이탈되게 되면 다시 5만 원대나 5만 2천 원대 지지라인을 테스트하고 확인 후에 재접근해도 될 것 같고요. 매집 접근해 가시는 분들은 지금 라인부터 5만 원까지 열어두고 나는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종전 이후에 실적이 우상향 되는 것까지 보겠다 그러면 내년에 뭐 10배거나 뭐 2배 종목은 안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30, 40%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어제 종가가 56,700원 정도였는데요. 55,000원에서 5만 원 그 밴드 사이에서 조금씩 사모아 가신다면 혹시라도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이 뭘 사야 되나 이런 것도 고민되는 장입니다. 다 빠지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이 좀 강한 종목, 그런 종목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HD 현대건설기계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테크앤스탁이었습니다.